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4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하루 넘게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836명에 달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에게 12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10조 8천억 원을 지원하고 영업 제한이나 손실 보상 대상 업종 94만 곳에는 2달간 전기료 등을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0.8포인트 오른 107.6을 기록해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을 곧 밝힐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참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의 요청을 받은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이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3.7도까지 내려갔고 강원도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99명으로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영향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급증했습니다. 하루 새 34명이 늘어 현재 위중증 환자는 549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숨진 사람은 어제 하루 30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3,328명에 달합니다. 국내 발생 가운데 수도권 환자는 2,058명으로 76.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3.4%로 경남과 충남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이 82.4%, 접종 완료율이 79%로 집계됐습니다. 기본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은 14만여 명이 늘어 누적 195만여 명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속출하면서 병상 배정을 하루 넘게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800명이 넘습니다. 이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당시 0명이던 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 수는 오늘 0시 기준 8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907명에서 71명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3%로 전날과 같았습니다. 서울이 84.3%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와 인천이 81.8%와 83.5%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의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 54개, 경기 49개, 인천 13개 등 총 116개분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3%입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급격히 나빠진 이유는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고령층 돌파 감염이 증가하면서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도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정부는 방역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이유로 확진자 규모에 비해 높은 위중증 환자 비율을 꼽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위중증 전환율은 2.36%에 달합니다. 지난달 첫째 주 1.56%에서 3주 만에 급증한 겁니다.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위중증 환자 500명을 넘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가장 큰 원인은 고령층 확진자 증가입니다. 지난달 20%대에 머물던 60살 이상 확진자 비중은 이달 들어 35.7%로 크게 늘었습니다. 잇따르는 돌파 감염에 고령층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18살에서 49살 청장년층도 내년 상반기 추가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률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7.5%로 낮은 상황입니다. 추가 접종을 시행하면 2주 이내에 면역 효과나 예방 효과가 굉장히 급격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헬스장 등 감염 취약시설에 도입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설정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종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접종증명서 인정 기간을 정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면역력이 유지되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지정하는 나라들이 좀 다르고,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또 추가 접종을 방역 패스에 또 연동해서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주부터 시작한 전면 등교로 미접종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크게 늘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미접종군은 완전 접종군에 비해 감염 위험이 2.3배, 위중증 11배, 사망은 4배나 높게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득이 훨씬 크지만 현재 12살에서 17살 접종 완료율은 13.5%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사전 예약을 다음 달 31일까지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어제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의 2년 만에 옛 모습을 되찾은 건데요. 학생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학교의 일상 회복이 시작된 첫날, 마스크를 낀 학생들이 줄줄이 교문으로 들어섭니다.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원격 수업을 해왔는데 수도권도 모든 학년이 등교를 시작한 겁니다. 등교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방역은 여전히 철저합니다. 학년에 따라 출입구를 달리하기도 하고 2학년 이쪽으로, 1학년 원래대로. 현관에서 치원은 물론 자가 진단 여부까지 점검합니다. 좋은 아침. 선생님 앱 한번 볼까? 자가 진단. 학부모들은 늘어나는 확진자가 걱정입니다. 최근 1주간 확진된 학생은 하루 평균 376명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증가세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전면 등교랑 논술이랑 아이들이 바깥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우려스러워서. 하지만 학교의 일상 회복은 학력 격차 해소와 아이들의 정서 복원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등교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빠르게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가족이 격리되거나 확진돼도 등교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도 바꾸었습니다. 가능한 1, 2학년 학생들도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으니까 원래 이제 백신을 맞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당국은 또 대규모 행사나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방역 정책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연속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7.6으로 10월보다 0.8포인트 높아졌고 9월부터 석달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자 동향 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 형편, 생활 현평 전망, 가계 수입 전망,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과 비교해서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12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모두 10조 8천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 제한이나 손실보상 대상 업종 등 소상공인 94만 개 업체에 대해서 2달 동안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월 구직급여 예산에 1조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동시에 채소류 계약 재배와 육아휴직,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등에도 5천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또 한편의 한국 작품이 흥행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정상을 차지한 지옥인데요. 한국 드라마 3편이 넷플릭스 탑 10에 이름을 올리면서 K 콘텐츠의 위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옥행을 선고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고된 시간에 이들에게 찾아가는 죽음의 사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따른 사회 혼란과 이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의 사투를 그린 넷플릭스 새 시리즈물 지옥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어떤 설정 안에 있고 거기에서의 아주 여러 종류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출시 전부터 제2의 오징어 게임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으더니 출시 하루 만에 전 세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의 큰손 넷플릭스 전 세계 시리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엿새 만에 1위에 오른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넷플릭스 시장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런 호재로 제작사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지옥온 이후 한 단계 자리를 내려오긴 했지만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3편이나 탑10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흥행몰이 중인 오징어 게임의 후광 효과와 기존 틀을 깨는 스토리 전개 등이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생충이나 BTS 이후에 그 K 콘텐츠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진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한국 문화 상품들은 굉장히 사회 반영성이 크다는 거죠. 탄탄한 기획과 보편적 구성, 세밀한 전개 과정 등 한국적 소재와 창작 기법이 자본과 유통 채널을 만나면서 상승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콘텐츠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외산 유통 채널에 맞서 CJ 계열 등 국내 사업자들도 해외 제작사 인수와 협력 등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어 콘텐츠 시장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3.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그 밖에 비공식 기록으로 강원도 설악산이 영하 16.5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대관령 영하 8.4도, 파주 영하 6.5도, 강화 영하 5.3도, 대전 영하 1.5도, 청주 영하 0.9도, 대구 1.3도 등 대부분 예년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았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 상공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초겨울 추위가 이어졌다며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3도에 머물고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위 속에 충남 서해안과 전북 동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다소 많은 눈이 예상돼 도로 미끄럼 사고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럽 주요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반면 영국은 크리스마스를 평소처럼 보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나딤 자하위 영국 교육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에 손님을 여럿 불러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며 방역 규제 강화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규제를 강화할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대신 40세 이상 부스터샷 예약을 시작하는 등 백신 접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로 14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주요국 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가운데 90% 이상이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22일 35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90% 이상의 최소 1회 접종을 마쳤고 약 5%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접종 기간 연장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제까지 포함해 연방 공무원의 접종 의무화 준수율은 9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률 전체 형상을 빚자 지난 9월 연방 공무원과 연방 하청업체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으며 다만 건강이나 종교상 이유의 예외는 인정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프랑스 총리가 확진되고 프랑스 총리와 회동한 벨기에 총리는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 총리실은 현지 시간 22일 성명을 통해 장 카스텍스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0일간 격리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카스텍스 총리는 확진 판정 직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서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이후 귀국한 뒤 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더크로 총리 역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재 독일의 코로나19 상황은 최악이라며 제한 조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여당인 기독민주당 관리들에게 4차 유행이 약화하지 않는 한 병원들은 곧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며 16개 주에 제한 조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연방정부와 16개 주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미접종자의 식당, 술집 등 출입을 제한하는 계획에 합의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부분 봉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심각해지자 현지 시간 22일 다시 전국적인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통행 금지에 따라 오스트리아 국민은 출근이나 식료품 또는 의약품 구매 외에는 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20일 동안 유지될 예정이어서 수도 빈의 식당이나 카페, 극장 등 일반 상점들도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의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총리는 유례 없이 내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반대 시위 개최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전략 비축유 방출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또 인도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비축유 방출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휘발유 값은 현재 전국 평균이 1갤런 즉 3.78리터에 3달러 40센트로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But people are suffering, especially people in middle class and low class cannot afford to be paying gas prices of $4. Soon it'll be $4.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휘발유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전략 비축유 방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8일에는 민주당 상원 의원 11명이, 14일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비축유 방출을 주장했습니다. OPEC with the Russians and the Saudis saying they're not going to boost supply. This is how we boost supply with the SPR. 전략 비축유 방출 요구가 거세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원유 소비국과 공동으로 방출 계획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도 지난주 약 6%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현지 시각 23일 전략 비축유 방출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비축유 방출 발표는 한국과 인도, 일본과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유동적이고 계획이 변동될 수 있지만 미국은 3,500만 배럴 이상의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비축유 방출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으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접촉하고 있고 유가 억제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억제를 위한 미국 등과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조만간 정부가 비축한 원유 방출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밤 한국, 일본, 인도 등과 함께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인플레이션 억제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비축유 방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석유 공급 차질 등을 대비해 놓은 비축유의 방출은 정유사의 대여 형식으로 이뤄지며 관련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러 나라가 힘을 합치면 국제유가 급등을 잡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내 정유사가 고가의 원유를 사오는 것도 피할 수 있어서 국내 유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에 현직인 제롬 파월 의장을 유임시켰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탓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심 끝에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파월 의장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연준 의장 후보로 꼽혔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부의장에 지명했습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장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부의장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의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0개월 동안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파월 의장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our country was hemorrhaging jobs last year and there was panic in our financial markets, Jay's steady and decisive leadership helped to stabilize markets and put our economy on track to a robust recovery. 그러면서 이들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최대 고용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연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use our tools both to support the economy and a strong labor market and to prevent higher inflation from becoming entrenched. 파월 의장의 유임 결정은 의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배경이 됐습니다. 4년 전에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여야를 포함해 84명의 인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임명권자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금리를 낮추라는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는 평가도 한몫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인선에 대해 대유행의 여파가 계속되고 30년 만에 가장 빠른 인플레이션으로 씨름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정책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 22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유임 소식에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며 주춤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15.02포인트, 0.32% 내린 4,682.9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2.68포인트, 1.26% 떨어진 15,854.76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7.27포인트, 0.05% 오른 35,619.2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 의장이 미 중앙은행인 연준을 4년 더 이끈다는 소식에 반색하던 뉴욕 증시는 마감 직전 매도세가 가팔라지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거나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금리 상승 전망으로 막판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존 루이스 전 미국 하원 의원의 업적을 기리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에 1,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오바마 재단은 현지 시각 22일 베이조스로부터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87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며 현재까지 개인이 재단에 맡긴 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재단은 성명에서 베이조스가 미국 시민권 운동 아이콘인 루이스 전 의원을 기려서 거액을 기부했다며 베이조스는 시카고에 건설 중인 오바마 센터 광장의 명칭을 루이스 전 의원 이름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단은 이어서 미국과 전 세계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베이조스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전 의원은 1960년대 마틴 루스터 킹 목사와 함께 인권 운동을 이끈 6명의 거물 운동가 가운데 한 명으로 지난해 7월 별세했습니다. 네, 급격히 추워진 날씨가 겨울이 찾아왔음을 실감나게 하는데요. 추운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늘어나지만 창문 열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감염 우려도 커지는데요.
좀 쌀쌀해도 틈틈이 환기하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